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침묵을 배우는 시간. 지은이는 코르넬리아 토프.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신이 설립한 성공 커뮤니케이션 훈련 연구소 메타토크의 대표이다. 30년 넘게 독일의 유수한 기업에서 전문 코치, 트레이너,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방송마다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고 스마트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고 버스에서는 쉴 새 없이 라디오가 돌아간다.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쉬지 않고 떠든다. 그러니 어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말의 홍수에서 살고 있다. 여기저기서 쉬지 않고 떠들지만 정작 필요한 말은 거의 없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잘 알면 3마디로 족하다. 잘 모르니 30마디가 필요한 법이다. 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결론을 말하자면 침묵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주변에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하며 존경을 받는 인물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말을 아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침묵할 줄 안다면 인격의 성장과 정신적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종교에 무건수행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침묵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면 역설적이게도 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다. 침묵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원천인 것이다.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 데마라투스. 말은 할수록 힘이 떨어진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한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아이는 반항한다. 반대로 엄마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건강한 이성이 꿈틀거리게 된다. 적어도 그럴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마음의 동요는 그 어떤 지적이나 경고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입을 다물 수가 있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면 놀랍도록 조용한 세계에 들어설 수 있고 상대와 나 모두에게 예상치 못했던 효과가 나타난다. 입을 다물어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의 50%는 마음 편히 삭제해도 좋다. 미국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즉시 반사적으로 생각 없이 대꾸하고 언쟁은 점점 심해진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한 것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상대가 당신을 멍청이라고 하건 말건 그게 사실이 아님을 당신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침묵은 갈등 상황에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한다. 싸움을 기대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최악의 적은 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코칭은 조언을 줄이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로마의 시인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했더라면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심지어 그들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입을 다무는 시간이 더 길다.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적절한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관객을 앞에 둔 배우의 독백처럼.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잔잔한 물이 깊다는 속담이 있다.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인다.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 어떻건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지면 20%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입을 다물면 지적으로 보인다. 아니, 실제로 입을 다무는 사람이 대체로 더 지적이다. 떠들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듣는다. 그런 장광설의 대가는 너무 비싸다. 리더의 장광설은 기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당신이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세상이 변화무쌍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다. 자신의 지식만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려면 내게 없는 지식이 필요하다. 한데 계속 떠들기만 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허점투성이인 자기 지식만 붙든 채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듣는 자만이 세상을 알게 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건 그의 의견일 뿐 진실은 아니다. 그러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상대를 끝까지 쫓아가 취소한다는 말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건 중세 사람들이나 하던 짓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부정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힘있는 대형 교회가 한 인간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의견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법정에서는 모든 피고인에게는 묵비권이 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언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 또한 침묵이다. 법정에서조차 사용될 정도로 침묵은 유익한 것이다. 베스트 프렌드는 어떤 사람인가? 멋진 조언을 해주는 친구인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요. 우리는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원한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왜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걸까? 말을 하는 자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계속 떠들어야 통제력을 손에 쥐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를 참지 못하는 스트레스 중독자들이다. 세상은 힘껏 그 중독을 독려한다. 나는 숲속에 가만히 서서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다. 그들이 아이폰 사용자보다 더 행복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명상을 하건 산책을 하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보라. 경기 시작 직전에 조잘거리는 선수는 없다. 다들 입 다물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적 속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관종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협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면서 입을 꾹 다문 채 가만히 앉아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연배 지긋한 사람들이 꼭 있다. 중국에서는 입을 다무는 쪽이 지위가 더 높다. 오래 침묵할수록 지위는 더 높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 눈에 서양의 CEO들은 말을 전달하는 전령으로밖에 안 보였을 것이다.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화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건 그냥 생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차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정말 빨리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불교에서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상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며 그의 말에는 얼마만큼의 가치와 진실성이 있는 걸까? 우리 문화는 생각 없음을 장려한다. 3초만 대답이 늦어도 상대는 초조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곰곰이 생각한 대답에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없고 하나마나한 소리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딱 5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내가 아는 한 경영자는 회사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 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신뢰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하기 전에는 꼭 5초 동안 생각을 하지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같습니다.
정말로 단 5초가 그의 말에 위엄과 신뢰를 선사한다면 10초 동안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물론 당신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면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금방 다들 적응한다. 어쩌면 이 책이 침묵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침묵과 말 모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하라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 뒤에는 맹목적 반사작용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있다. 동물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없다. 동물은 반사작용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반사작용 외에도 이성과 인성, 결정이 있다. 그러니 좀 과장하자면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반만 사람인 셈이다. 말을 하려거든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피타고라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요는 축복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요는 저주다. 우리 사회는 고요를 피해 도주 중이다. 내면의 침묵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수학자 파스칼이 괜히 이런 말을 했겠는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방 안에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계속해서 도망만 치다 보면 나를 잃게 된다. 입을 닫고 모든 소음의 원천을 끄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 쫓아내면 언젠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 고요와 정적, 침묵의 가치를 누릴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몇 년이 걸린다.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 정적을 피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사방이 정적에 휩싸이면 보통은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들, 귀찮고 성가신 일들이 먼저 떠오른다. 티베트의 승려 달라이 라마조차 그렇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정적에서 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 하고 불쾌한 생각들을 쫓아버리려 한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바로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를 마음과의 대화라고 한다. 마음과의 대화는 사실 간단하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정상이다. 완벽주의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직은 완벽하게 못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실패의 두려움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하며 배우는 거지. 자신과 대화를 할 때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법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하면 사는 게 피곤하다. 스스로에게 좀 더 관대해져도 좋다. 우리는 자신에게조차 이해심을 갖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일명 내재적 동기로
깊은 곳에 숨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강한 동기 유발책은 없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 생각이 뭐라고 했는가? 그 생각 이면에는 어떤 관심과 동기, 의도가 숨어 있는가? 스스로가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보자. 넌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나쁜 생각이란 없다. 우리의 생각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애초에 마음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쓸모없고 멍청한 인간이라는 결론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더욱이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은 진화론적으로 보아도 틀렸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득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진화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불쾌한 듯 보여도 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 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가르쳐왔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다. 우리는 일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멍청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사회가 강요한 우리의 삶이다. 한 심리치료사는 가끔 환자들에게 50유로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주며 이 돈을 무조건 다 쓰고 오라고 시킨다고 한다. 유익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드는 걸 사세요. 직장에 필요한 비품이나 가족들을 위한 물건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 사야 합니다. 자, 30분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쭈뼛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온다. 지폐를 그대로 든 채. 환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로 갔나요? 그들의 나는 실종됐다. 적어도 마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욕망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다. 정체성을, 영혼을 잃는다. 그것이 우리가 정적을 피해 도망다닌 대가다. 우리는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건 그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 스트레스가 심하고 온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더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면,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으면, 새 집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애당초 세상이란 없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당신이 곧 세상이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했다면 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너무 오래 자신과 떨어져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원래 감정을,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체성의 핵심은 인지가 아니라 정서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은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그리고 고요하다. 자장가를 부르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다. 세상은 이성이 구성한 산물이다. 그러나 사랑스런 아기를 안거나 저무는 노을의 온기를 느끼거나 좋은 차의 향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한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오래간다. 하지만 심리학자 중에도 이런 연구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이게 낭만적인가? 이건 병이다. 상대에게 목을 매는 이런 관계는 중독이요, 종속이며 유아적인 의존증이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누어준 스트레스 방지법을 읽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적이 있다.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퇴근 후 요가를 하러 가라. 이게 그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트레스 해소란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즉시 푸는 것이다.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화를 냈다면 퇴근해서 요가를 할 때까지 무려 9시간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혈관을 타고 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10까지 세는 건 구식이다. 대신 척추를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계속 마음과 대화를 나눠보자.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보며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슬픔이 밀려든다. 조깅을 하는 동안에도 조용한 상태를 못 참다니.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과연 알까? 나는 달리거나 산책을 할 때는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않는다. 그래야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운동을 하면 마음의 고요가 깃들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은 사람마다 다르다. 조깅이나 산책, 등산을 할 때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축구나 테니스를 하면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 물리치료사 다니스 보이스는 운동 치료로 의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단순히 팔 돌리기만으로 번아웃 직전에 한 대기업 이사를 치료한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외부의 동작으로 전이되어 근육을 긴장시킨다. 보이스는 이 근육의 만성적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찾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몸의 거울이다. 우리가 정적을 난감하게 느끼는 이유는 정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용할 때 찾아오는 생각이 두렵기 때문이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특히 집에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은 이런 의무감을 크게 느낀다.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을 갖지는 말자. 재미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버려라. 여자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침묵하면 이를 다른 신호로 받아들이고 끝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무슨 생각해?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런 상황을 정말 부담스러워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조건반사로 되받아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때론 공격적인 침묵도 좋다. 비언어적인 모든 것을 총동원한 침묵,
찌푸린 이마, 앙다문 입,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말 그대로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노려보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생각을 하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학자들은 텔레파시가 없다고 하지만 장담한다. 텔레파시는 분명 있다. 욕망이 강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한다. 이들은 봄에 사과나무 한 그루에 5톤의 비료를 들이붓고는 비료를 많이 줬으니 사과가 빨리 열리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알다시피 그렇게 비료를 퍼부으면 사과나무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이다. 사과를 얻고 싶다면 적정한 양의 비료를 주어야 한다. 논거를 제시하고 호소하고 상대의 반박에 줄줄이 변명을 늘어놓고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는 광경이다. 사실 사람들이 협상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물론 성공할 리 없다. 확신은 그 어떤 논리보다 설득력이 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황당한 상황은 싸울 의욕이 없는 상대를 만나는 일이다. 상대가 제 아무리 탄탄한 논리로 무장하고 권위를 내세워도 다 받아칠 자신이 있지만 입을 꾹 다문 상대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만큼 침묵은 위력적이다. 화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도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상대의 불평에도 역시 적당한 침묵이 최고의 대응책이다. 상대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주면서 상대와 한 걸음 보조를 맞춘 다음 위로와 공감의 표정으로 침묵하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불평 대응 방법은 없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면 상대의 욕망을 읽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니까 말이다. 페트라는 지난 10년 동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둘은 대화를 시작하면 5분도 못 가 반드시 언쟁을 벌였다. 페트라는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엄마의 말에 절대 대꾸하지 않고 딱 2가지만 하기로 결심했다. 질문과 침묵이다. 페트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왜 그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입었어요? 엄마, 내가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페트라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 질키 언니가 저번 생신 때 사준 스웨터 아니에요? 엄마, 참 기억력도 좋으셔. 페트라,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질키 언니 보고 싶어요? 엄마, 당연하지. 뭘 그런 걸 물어봐. 페트라, 나도 언니 보고 싶은데 언니 어떤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 웃는 모습이 제일 보고 싶지. 명랑한 아이잖니. 페트라, 나는 명랑하지 않아서 싫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넌 항상 이성적이었지. 내가 없었으면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그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겠니? 눈물과 포옹의 화해 같은 것은 없었지만 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0년 만에 싸우지 않고 끝난 첫 대화였어요. 단 2가지 도구, 질문과 침묵만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성공이었다. 부부들은 해가 갈수록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불과 4에서 8분이라고 한다. 그마저 절반은 자녀와 집안일 이야기에 불과하고 감정이나 관계, 계획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이란 걸 하는 걸까? 내가 추천하고 싶은 말과 침묵의 비율은 1대 3이다. 침묵이 말보다 3배 더 길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올바른 침묵의 순간을 놓치는 것이다. 독일 교육학자 프란츠 페겔러. 세미나나 컨설팅에서 잠깐 멈춤의 효과를 강조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5초 후 지난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모두가 다시 수다쟁이가 된다.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말을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강해 상대가 자기 말을 듣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이때 잠깐 멈춤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잠시 말을 멈추면 듣는 사람은 상대가 자기 말만 토해내려 하는 게 아니라는 인상을 받고 상대의 마음이 자신에게 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문장이 끝나면 말을 잠시 멈춘다. 딱 2초면 된다. 그 시간 동안 호흡에 집중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서 이해할 시간을 줘야 한다.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뉴스는 사람들의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한다. 캘리포니아가 바다로 가라앉거나 미국 대통령이 교황과 결혼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도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뉴스는 정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멈추지도 않는다. 침묵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우소니우스.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상대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냥 당신이 침묵하라. 단, 권투 선수처럼 공격적으로 상대의 말을 그냥 씹어라. 뭐든 좋으니 다른 생각을 해서 당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게 만들어라. 상대가 어떤 말로 도발을 해와도 대꾸하지 마라. 한마디 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도 꾹 참아라. 상대가 상사라고 해서 쫄지 마라. 상사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제 생각에 필요한 말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일하러 갔으면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에는 행복이 없다. 부산하고 분주한 삶은 결코 행복과 에너지를 주지 못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인다. 우리의 휴식은 휴식이 아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추지를 못하고 자신에게 고요와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심장 발작이 3번이나 찾아와도 말이다. 아드레날린 중독자들은 피에 굶주린 흡혈귀처럼 일단 스트레스 냄새를 맡았다 하면 흥분해서 날뛰기 마련이다. 그러니 고요니 뭐니 떠드는 인간들이 못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고요를 두려워하고 무시한다. 세계 모든 종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요를 말이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명상법이 있고 침묵의 의식이 있다. 모든 종교는 그 침묵의 시간을 더 높은 힘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으로 본다. 명상의 결과는 항상 놀랍다. 평소 명상을 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혈압이 낮고 긴장을 덜하며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미국에는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들을 명상만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 이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현대식 치료나 약이 아닌 하루 20분의 명상과 침묵 덕분이다.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고요를 즐길 수 있다. 왁자지껄한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짜 고요는 소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에서 도주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한층 평화롭고 활력 넘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그냥 멈춰보자. 스베틀라냐의 상사는 다혈질이다. 참다 못한 그녀가 사표를 내려던 찰나 상사가 또 한 번 폭발했다. 하지만 어차피 사표를 낼 생각이었으니 이번엔 그러려니 했다. 지랄을 하건 말건 그냥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상사가 난리를 피울 때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목에 핏대도 서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사실 별말도 아닌데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후 드디어 상사의 발작이 멎자 스베틀라냐는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평소 같으면 머리가 깨지고 토할 것 같았을 거예요. 사표를 던질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더니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확히 인식하니 두통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솟았다. 그녀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발작하는 상사가 오아시스란 말인가? 그녀는 당분간 사표를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제 상사가 발작을 하면 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바꾸고 나니 놀랍게도 상사의 발작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것이 헤르만 헤세가 말한 고요한 관조의 힘이다. 도교나 선불교 같은 동양의 명상법은 평가와 판단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허용하는 현실 관찰에 기초를 둔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고요한 관찰의 대가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분이 좋다. 그의 미소는 의식적 관찰의 유쾌한 부작용이다.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도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관찰자에게는 재미있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달라이 라마는 관찰하는 세상을 조롱하지 않는다. 그의 관찰은 명랑하지만 무심하지 않은 평정심이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도전에 앞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말없이 고요의 세계로 들어가 정신을 가다듬는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영화에서 지혜로운 노인들이 과묵한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시나리오 작가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지혜와 힘은 소란함이 아니라 고요에서 온다는 것을. 그러나 영화 감독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과묵한 지혜가 꼭 나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남들이 떠들 때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성은 우리의 최고 강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측면이 있다. 인간의 최고 강점은 직관이다. MRI 덕분에 우리는 한창 열심히 일할 때의 뇌를 볼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인간은 이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성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결정은 직관이 한다. 이성은 직관이 내린 결정을 나중에 정당화할 뿐이다. 그런데 직관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면 왜 우리는 직관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침묵과 관련이 있다. 우선 직관을 깨우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단 몇 초라도 조용해야 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판매왕, 구매왕, 협상의 달인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 할 말이 다 끝나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잠깐 행동을 멈추고 입을 다문 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야 결정을 내린다. 물론 직관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합리적으로 준비한 결정을 정서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그 결정에 완벽하게 만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이마를 찌푸린 채 몇 초 동안 주변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배움의 속도가 빠른 동물이다. 딱 2주만 지나면 직관을 살피는 행동이 생각과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일기는 근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장이 날 엿먹였어. 이와 같은 문장은 도움이 안 된다. 학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그날의 힘든 사건에 대한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을 학자들의 지시대로 다시 적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사장이 나를 무시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힘들다. 자신의 고통을 글로 기록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자존감과 행복도가 높아진다. 왜 글을 쓰면 위안이 되고 고통이 줄어들며 치료가 되는 걸까?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으면 수박 겉핥기식 수다를 넘어 진정으로 아프고 힘든 감정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깊이에서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카타르시스가 가능하다. 영국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기는 비구조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구조적이다. 말을 하기 전에 숙고하지 않는 사람도 자판을 두드려 글을 쓸 때는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된다. 고요를 찾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완전히 비우고 오직 고요를 지킨다. 노자. 행복은 고요한 순간에 찾아온다. 차분함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만 한다. 에너지는
고요의 샘에서만 길어낼 수 있다. 직관은 고요에서만 깨어난다. 삶의 의미는 번잡한 소음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 드러난다. 고요함 속에서만 평온과 휴식, 안정과 행복, 자존감을, 특히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세상의 소음에 귀를 내줄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은 고요한 순간에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침묵을 배우는 시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말만 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말만 해야 하고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 표현과 확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을 언어로 타인에게 표현해서 공감을 얻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법이지요. 세상에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처럼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이 소중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둠으로써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격언에 허리를 굽히면 동전을 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참고 귀를 활짝 열어서 타인의 말을 들으면 내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되는 효과도 있지만 타인의 마음을 얻게 되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침묵이 소중한 이유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으로 고요하게 침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고요함에서 성찰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소중한 이유 세 번째는 불필요한 말은 불장난과 같아서 자칫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는 굉장히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에게 인간은 강한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침묵하며 경청하는 것만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도 있고 내게 필요한 정보도 얻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저서들을 모두 폐기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세상에 내놓은 자신의 말빚이 너무 많다는 말씀도 하셨죠. 이것은 이러하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 등등 내가 발신하는 모든 말은 세상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빚이 됩니다. 저도 하루치 생각을 통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침묵하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양날의 칼입니다. 다음 달인 8월 18일 저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8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4시간 동안 서울교대 전산교육관 1층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명상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